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핀스퀘어의 대표이사 홍병효입니다. 그래핀스퀘어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대량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2년 전에 수도권에서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그래핀 밸리를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꿈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투명하면서도 전기를 잘 흘리고요. 300~400도까지도 가열이 되니까 이런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한 조리기구라든지 투명한 난방기구에 쓰일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 기술에 쓰여서 그동안 초미세 공정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훨씬 빠른 컴퓨터를 개발한다든지 또 웨어러블 쪽에 쓰여서 우리가 입고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 컴퓨터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런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철이나 실리콘처럼 그래핀도 산업 전반에 또 생활 전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과학기술과 산업의 놀라운 성장을 가능케 했던 물질이 석유라면 앞으로 미래 산업의 플랫폼이자 혁신을 일으킬 신소재로 그래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이 그래핀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를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이자 포항에서 그래핀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홍병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어요. 네. 너무 바쁘셔서 거의 아이돌 일정이시더라고요. 거의 오전 오후를 다른 데 계시고 이러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CES 갔다 오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부르는 데가 많으신가 봐요. 일단은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만 불려다녔다면 네. 이제 글로벌하게 와, 많이 찾고 있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좀 의외였던 곳, 예. 부른 곳 어디예요? 이번에 출품한 게 라디에이터이기 때문에 난방기구이기 때문에 추운 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머,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진짜 의외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난방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야,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래핀이 요즘 너무나 핫해서 예. 대표님도 핫하시고 대표님 회사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그래핀이 도대체 뭔가요? 누구나 쓰고 있는 연필의 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흑연이 이런 얇은 층층이 쌓여서 이 두꺼운 까만색을 나타내는 게 흑연인데 그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게 그래핀이고요. 그 한 층을 뜯어서 자세히 관찰하면 탄소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마치 그물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이제 워낙 구조도 튼튼하고 전기도 잘 흘리고 또 여러 가지 투명하면서도 또 유연하고 이런 환상적인 특성 때문에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 연필심 흑연을 떠올리면은 되겠고 예. 이제 흑연이 그래파이트니까 예. 이름도 비슷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막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막 형태고요. 막 형태.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연을 잘게 쪼개서 만드는 가루 같은 그래핀이 있고요. 저희처럼 메탄가스를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증착해서 만드는 필름형 그래핀인데 필름형 그래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유리 위에 얹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핀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 얼마나 매력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하나하나 좀 자랑해 주시죠. 일단 201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물질인데요. 그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핀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도성이 나타나는데 그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려면 이 포항에 있는 가속기처럼
저런 100m, 200m 되는 그런 가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핀에서는 저런 가속 장치가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보다 거의 100배 이상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 수십 배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구리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흐립니다. 와. 그러면 이런 송전 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로에 구리, 전선 같은 걸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 투명하면서 유연하니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웨어러블 기술에도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바이오 쪽에까지 쓰여져서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게 자연 상태로 존재를 하는 물질은 아닌 거네요, 일단은. 예, 일단은 흑연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네. 이제 그거를 한 장을 떼어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아. 이제 그거를 저희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그래핀이 적용이 된 예. 그 분야는 어디 있을까요? 냄비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뭐 냄비나 골프공이나 테니스채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는 그래핀이 어떤 주성분을 이루는 건 아니고요. 조금 들어가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뭐 좀 더 균일하게 이제 프라이팬이 더 데펴진다든지 뭐 골프공이 조금 더 멀린다든지 거기에 아주 미량의 이제 그래핀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핀의 응용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쓰는 필름형 그래핀은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전기 자동차,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물질인데요.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이 흑연의 한 층을 분리해내면 어마어마한 특성이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핀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100배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구리보다도 수십 배 이상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볍면서도 또 유연하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전자제품 응용뿐만 아니라 뭐 방탄복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바이오 의료 신약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래핀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부분은 그래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쪽인가요? 저는 그 포스텍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고 원래는 양자화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나노 화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저를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한테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인 그 학생 하나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흑연을 뜯어가지고 그래핀을 한 장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나노 연필을 만들어서 그래핀 한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를 한 1년, 2년 동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이제 화학자니까 네. 저렇게 해서 그래핀을 한 장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핀을 좀 크게 만드는 걸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국내에 귀국했을 때 그래핀을 촉매를 사용을 해서 넓게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눈에 안 보이는 크기에서 센티미터 크기 나중에 미터 크기까지 만들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핀을 실용화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걸 크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셨고 저희 논문이
그 세계 최초로 이제 그 화학 기상 증착이라고 CVD 방법으로 이제 그래핀을 만드는 거를 보고를 했고요.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네이처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과학 그렇죠. 저널 중에 하나인데 2009년 이후에 전 세계에 나온 논문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됐을 정도로 와. 예,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은 인용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제 저희 연구 기법, 저희의 기술을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핀의 대면적화, 상용화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지금하고 비유를 하자면 뭐 BTS의 유튜브가 조회수가 1억이 넘게 되는 거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와.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 과학 역사상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이고요. 이제 화학계에서도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실용화하고 상용화하는 데까지 연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핀 분야에서 뭐 또 한 번의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처음에 그래핀을 이제 보고를 해서 노벨상 받았던 그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정말 조그맣게 거의 약간 실용성은 없게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그게 2004년도에 네. 이제 그 러시아 출신 연구과학자 두 분이 어쨌든 한 장을 분리해냈고 그 한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놀라운 특성이 나타내는 걸 규명을 한 거죠. 처음으로 관측을 한 거죠. 그 노벨상 받으신 그 그래핀 발견하셨던 과학자들이 대표님 찾아왔었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예. 노벨상을 받기 한 2개월 전에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이 그래핀을 크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제 연구실에 직접 와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분들이? 예, 한국에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2개월 후에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고, 제가 그 노벨상이 사실상 결정되는 노벨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네. 거기 노벨 심사위원들이 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래핀이 단순한 학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분들이 노벨상을 좀 일찍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회사 창업은 2012년에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뭐 주변에서 뭐 요청들이 좀 많아가지고 회사 차리신 건가요? 당시에는 그래핀을 크게 만드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뭐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 그 학생들이 주로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80군데 정도 샘플을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불만이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서 맨날 샘플 만들고 그렇죠. 포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사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네요. 예, 11년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어엿한 뭐 세계적인 이제 기업가 반열에 오른 셈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저희는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하지만 또 제조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항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걸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좋은 품질로 계속 똑같이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그 제조 생산 기술이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포항에서 그래핀을 이렇게 널찍한 그래핀을 계속 생산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소재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뭐 얼마 전에 CES에서도 예. 엄청난 또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만드신 제품도 어떤 거 있는지 소개해 예. 주시죠. 그래핀을 이제 노벨상 받고 막 굉장히 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떠한 제품으로 뭐가 좋을까? 근데 그래핀의 특성 중에 하나가 투명하면서도 열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냥 보기에는 유리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전류를 흘리면 뭐 온도가 한 300도, 4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조리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투명한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요리가 뭐 음식이
재료가 이렇게 요리가 되는 걸 실제로 보면서 하는 투명 조리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 또 올해 초에는 당연히 열이 잘 나니까 난방기구도 되거든요. 근데 난방기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레디에이터 이렇게 좀 크고 보기가 조금 좋지 않거나 네, 아름답진 않죠. 예, 아니면 빨간색이 나오는 이런 네. 레디에이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피는 그냥 투명하고 얇은 유리판에서 열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액자나 뭐 창문에 붙일 수도 있고 거울에 붙일 수도 있고, 이거 디스플레이와 결합을 해서 한번 난방기구를 해보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CES 출품을 하게 되었고, 아까 그 투명 조리기구는 네. 그 타임지 올해의 발명 2022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핀 라디에이터는 2023년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이 거기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17개밖에 안 준다면서요. 또 저희가 뽑힌 분야는 그 CES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가전 분야에서 그 5개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전은 5개밖에 안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받기 힘든 상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그 저희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받는 기회여서 아주 저희 회사에게는 그 앞으로 많은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전쟁터라고 불리는 CES에서 포항 지역 기업들이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이며 최고 영예인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입주 기업인 그래핀스퀘어는 신개념 휴대용 난방기기를 선보여 CES 참가 기업 2,200곳 가운데 단 17개 사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그냥 보도를 통해서만 제품을 보기는 봤는데 이거 디자인도 너무 아름답고 특히 이게 불꽃이 이렇게 진짜 불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불꽃처럼 막 이렇게 보이고 되게 감성적인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딱 좋아할 법한 제품이다 싶었는데 인기 많았죠. 그 현장에서도. 예, 맞습니다. 작년 CES에는 저희가 그 투명 조리기구를 가져가서 그 토스터빵을 거의 1,000명 이상에게 꽂았고요. 올해도 그 최고 혁신상을 탔다고 하니까 네. 너도나도 이제 와서 한 10,000명 이상 와서 보고 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들은 그러니까 많은 제품이 왔지만 이게 가장 혁신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소재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놀라고 또 이렇게 칭찬해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투명한 조리기구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물건이어서 이게 투명하다 그러면 보통 이게 유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 유리처럼 생겼는데 그걸로 조리가 된다고? 예.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재가 없었고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 토스터기는 이제 빵이 보이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 톡 튀어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105년 된 기술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던 뭐 라디에이터나 토스터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열이 나와가지고 쓰던 이 진짜 이게 에디슨 시대부터니까 100년이 넘도록 써왔던 진짜 오래된 예. 기술인데 100년 만에 엄청난 진보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코일리터와는 완전 이제 구분되는 새로운 그런 기술이고, 또 에너지 절감, 또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때문에 향후에 산업이나 가정이나 히터의 모든 기술을 다 그래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보이신 제품들이 단순히 뭐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기존에 없던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혁신이네요. 이런 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23 CES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두 제품 한번 직접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참 설명만 들었었는데 실물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 두 제품이
이번 CES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 그 제품이군요. 맞습니다. 제품이라기보다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 봐도 너무 매력적이고 일단은 요게 라디에이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결합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이제 모닥불이 타는 듯한 그러니까요. 영상이 나오는데 보시면 실제로 따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이 예, 온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 있어도 이렇게 온기가 은은하게 오면서 예. 왠지 이 온기마저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진달까? 예, 디자인이 맞습니다. 예뻐서 그런지 예,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폴더블처럼 접어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차박이라든가 뭐 저런 어디 있죠? 캠핑 예. 이런 거에도 딱이네요, 가능합니다. 완전히. 예. 근데 지금은 이 불꽃 모양의 홀로그램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지금 뒤에서 보면 불꽃이 없거든요, 예. 분명히. 돌만 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 불꽃 모양 대신에 본인 취향에 맞게 다른 홀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다양한 불꽃 모양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마치 열대 바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바닷속 풍경도 재현할 수가 있고 이야.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CES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예. 또 타임지에서 작년에 올해 베스트 인벤션 상을 또 받았던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예. 예쁩니다.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디자인에 일단은 반했고 예. 얼마나 근데 얘가 그 조리기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네, 그래핀이 코팅된 유리인데 네. 실제로 투명한 이 조리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빵을 넣는데 빵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다 되고 완전 펼쳐서 네.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한번 토스터 빵을 구워보겠고요. 이런 식으로 양면을 덮일 수 있게 놓은 다음에 켜게 되면 기존의 토스터기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구워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은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야, 이거를 의심했던 제가 진짜 바보였네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지금 빵 냄새도 너무 좋고요. 예. 근데 이 물기는 뭐죠? 아까 물을 안 넣었잖아요. 예, 이게 그 토스터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 시중에 나오는 고급 토스터처럼 물을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빵 속이 촉촉하게 그리고 겉은 바삭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예. 그 기능이네요. 예,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잘 구워진 빵은요. 일단은 찢을 때 벌써 맛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한번 정성스럽게 찢어볼게요. 아, 소리가 벌써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으로 소리 들리시죠? 예, 너무 맛있는 완전히 그냥 소리가 겉바속촉.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그 물 넣는 스팀 토스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토스트 먹고 왔는데, 야, 왜 더 맛있죠?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더 멋지고, 야, 이게 정말로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뭔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물건들이 우리가 함께 이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감동? 뭐 이런 느낌까지 저는 받았었습니다.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유리 사이에 그래핀이 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을 내는 거면 그 창문 유리에도 그 사이에다 그래핀을 넣으면 이게 창문 자체가 난방 기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난방기구로서 액자나 거울이나 뭐 유리에 해서 디자인적으로 또 심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 전기 자동차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성에나 습기가 끼면은 뭐 헤어드라이기처럼 공기를 덮여서 없애야 됩니다. 자동차 뒷유리엔 열선을 넣을 수 있지만 앞유리에는 눈에 보이는 열선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핀 히터를 넣게 되면 작은 에너지로도 습기나 성에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도 이 큰 웨이퍼를 아주 균일한 온도로 히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일 히터로 균일하게 히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핀으로는 상당히 균일하게 높은 온도까지 높일 수가 있어서 이미 그 국내 대기업 반도체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핀이 심지어 뭐 신약 개발에도 응용이 된다고. 예. 제 생각에는 그래핀은 왠지 뭐 전자 이런 쪽에만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핀을 비롯한 나노 물질들을 그런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나노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노 신약은 아직 미개척 분야이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공상과학 영역에서 보셨듯이 뭐 암을 찾아가 가지고 실제 암을 파괴하는 물질을 내놔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그런 나노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핀은 탄소로만 돼 있어서 독성이 없으면서도 우리 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특히 뇌 안에 그 섬유가 그 독성을 가져서 이제 뇌세포를 죽이는 그런 게 이제 치매, 파킨슨, 그다음에 뭐 루게릭병 등등이 있는데 그 원인 단백질을 녹여서 풀어내는,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된 이런 걸 저희가 2017년에 마찬가지로 네이처 나노텍이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를 하고 나서 바이오 쪽에도 그래핀을 쓰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와. 그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고향은 포항이 아니신데 어디시죠 원래? 서울입니다. 예, 서울 남자인데 예. 포항에서 학창 시절, 대학 시절 많이 보내셨죠? 예. 얼마나 지내신 거죠? 정확하게? 군대까지 포함해서 13년 동안 포항에 있었습니다. 13년이면은 20대 떠올려 보면은 포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았네요. 젊었을 때는. 아마 제가 살아본 데 중에 가장 포항에서 오래 살았을 겁니다. 예. 그때 어떠셨어요? 포항에서? 포스텍에 입학을 해서 충격을 받았던 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별게 아니구나. 라는 거와 학사, 석사, 박사를 하는 동안 네. 하루라도 빨리 포항을 떠나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당시에는 포항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으셨겠죠.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근데 사실은 이 공대 안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돌아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몰랐는데 밖에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도 가봤고 하버드 대학교도 좀 네. 있어봤는데 내가 엄청나게 포항에서 혜택을 받았구나. 아니 뉴욕에 네. 있고 보스턴에도 계셨는데 그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절대 저희가 배웠던 환경이나 이 혜택이 거기 뒤지지 않고 포항에 와서 포스텍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연구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좀 바뀌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포스텍 출신들은 비슷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아무래도 저희가 IT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IT 기업은 컴퓨터하고 건물만 있으면 뭐 판교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도 커야 되고요. 네. 복잡한 게 맞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규제 때문에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첨단 포스텍을 비롯한 가속기를 비롯한 이러한 브레인들 또 R&D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R&D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 인력도 이제 포항에 뭐 포스텍뿐만 아니라 한동대 기타 등등 우수한 인력 이런 걸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포항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나 이제 포스코의 그 창업 플랫폼의 도움을 받고 리스트랑도 협력을 하고. 네. 예.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포항을 선택한 거 내가 잘했다 싶으세요? 뭐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좀 관심도 많이 받고 저희를 조금 더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승부를 보자, 꼭 여기서 성공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워낙 잘 나가신다는 거는 소문이 다 났는데 최근에 대통령께 직접 손편지를 전해드렸다고 예. 이 기사를 봤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신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연애 편지를 쓴 이후에 거의 20몇 년 만에 처음 손편지를 쓰다가 쥐가 났었고요. CES 혁신 기업들을 그 초청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네. 워낙 많은 기업이 오니까 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말씀들 있어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밤새 손편지를 써서 만찬 끝날 때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두 가지였습니다.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최초로 해가지고 끌고 간 적이 잘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빨리 따라가서 세계 1위가 되는 건 해봤지만 그래핀처럼 완전히 세계를 앞서가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고 그걸 만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가 뭐 경쟁자가 누구냐, 시장 규모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개발할 때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경쟁자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바이오 쪽에 쓰이는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나노 신약에 대해서 규제를 빨리 만들어서 이것들이 뭐 임상 시험도 하고 빨리 신약이 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나노 신약 산업이 육성이 되고요. 또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미국에서 하거나 선진국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하지 않고 어디도 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나노 신약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독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독성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전임상, 임상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일단 포항에 그런 규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 나노 신약의 전임상이나 임상을 좀 쉽게 해주고 또 인허가에도 조금 도움을 주고 특히 병원이 만약에 뭐 포스텍에 의대가 생기고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그런 그 나노 신약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걸 손편지를 직접 쓰실 생각까지 하셨을까. 대표님의 어떤 그 진심, 간절함 이런 것들이 보진 않았지만은 느껴지고요. 대통령께 그거를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나서 대답을 좀 들으셨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 관계 부처에 지시를 해서 아마 이거를 파악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화가 계속 왔고요. 그래서 저희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 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그 긍정적으로 지금 뭔가 좀 풀어지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이런 제도나 규제가 잘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앞으로 여기서 이제 그래핀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포항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꿈이 좀 크고요. 아까 이제 그래핀이 이제 이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핀의 메카로 포항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포항 제철에서 쇳물을 만들어내고 그 여러 가지 제철 기술이 또 소재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철강공단에 많은 회사들이 모이고 또 인근에 조선 자동차 또 세계로 수출하고 이게 됐듯이 그래핀도 만약에 그래핀 밸리를 포항에 만든다고 하면 전 세계의 인재들과 그런 그래핀으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포항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래핀 밸리가 이제 포항에 생기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 순수한 연구 열정도 응원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그래핀 밸리도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포항의 세계 속에서 정말 멋진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표님이 앞으로도 힘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